자, 유리함수를 이제 볼 건데, 유리함수. 유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우리가 실수를 유리수, 무리수로 구분하듯이 함수도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구분하거든요. 가장 먼저 유리함수부터 볼 겁니다. 유리함수. 자, 여기 유리함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유리식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볼 거야. 유리식. 자, 유리식이 뭐냐면은 우리 유리수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유리수를 우리 그 명제 증명단원 할 때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억나요?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했었지? 명제 증명에서 유리수는 A분의 B 이렇게 A분의 B와 같은 어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유리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A, B는 정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요게 유리수였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꼴. 마찬가지로 유리식인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자분모가 이제 뭐냐? 이제 저 다항식 있지, 다항식. 다항식으로 분자분모를 세팅해주면은 그 분수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낸 게 유리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항식 A라는 거가 있어. 근데 분모를 1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1분의 A도 A와 같으니까 얘 지금 분수꼴 아니야 저거? 분수꼴이죠. 1도 다항식이죠? 1도?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결국 다항식 A는 유리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유리식이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이 다항식도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보통 유리식을요.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긴 합니다. 분수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해요. 분수식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있어 없어? 다항식은? 분모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런 것도 다항식 아니야? 2분의 x 더하기 1 요런 것도 다항식 아니야? 그쵸? 요런 거는 다항식인데 분모에 x가 있으면 분모에 변수가 있으면은 걔를 분수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분모에 변수 x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꼴로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꼴로. 그죠? 요런 거는 분수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런 유리식에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여기 성질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가지고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봐봐. 여기 보시면 B분의 A에다가 분자분모에다가 내가 뭘 곱했죠, 지금? 동시에 C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동시에 어떤 수를 곱해도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뭘 곱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근데 굳이 이거 곱하는 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왜 굳이 이런 거를 할까? 이게 곱했을 때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어. 나눴을 때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이제 하는 거고 이따가 자세하게 저것에 해당이 되는 예시를 살펴볼 겁니다. 저런 거를 했을 때 간단해질 수가 있어. 우리는 이왕 문제를 풀 거면은 계산이 간단해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런 조작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식의 사칙연산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것들이어가지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분모가 같은 두 유리식을 더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를 바로 합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분자를 합칠 수가 있죠? 그죠? 자, 요거 지금 분모가 달라요. 보시면 분모가 달라도 우리 어떻게 했어? 분수끼리 더할 때 통분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D를 곱하고 여기 뒤에다가는 이제 C를 곱해줘가지고 AD 플러스 BC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저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고. 자, 뺄 셈도 똑같습니다. 그냥 빼요. C분의 A-B. 그 다음에 분모가 달라도 통분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CD분의 AD-BC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런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떼고 왔잖아요. 그쵸? 저런 거를 해줄 수 있고 나눗셈 또한 그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로 바꿔주는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역수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BC분의 AT의 꼴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저거 너무 당연한데 왜 저렇게 한 번 더 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사실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덧셈 뺄셈에서 있잖아. 특히 이 부분에서 있잖아. 우리 항상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내가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어떤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분수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찢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찢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요게 좀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돼야 돼요. 저게. 자, 그리고 여기 비례식이 이제 나오는데 비례식. 자, 여기서 1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고 2번은 막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가 있어. 자, A 대 B라는 게 있고 C 대 D라는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B가 같아. 그러면은 요렇게 A 대 B는 C 대 D로 요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B가 같으니까 등고를 썼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거 혹시? 초등학교 때 요런 비례식 있잖아. 이거 분수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니? A 대 B. 분수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는 사람? A 대 B. 뭐 분의 뭐였어? 뒤에 거 분의 앞에 거였어, 이게. 그래서 B분의 A였어, 이거. B분의 A. 근데 이제 얘를 분수식으로 바꿔보시면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비례식이 같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분수가 같다라고도 써볼 수가 있어요. 뒤에 거 분의 앞에 거라고도 써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1번 보시게 되면은 이 A 대 B는 C 대 D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분의 A는 D분의 C라고도 쓸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대. A는 BK, C는 DK와도 쓸 수가 있대. 저거는 왜 저렇게 쓸 수 있냐면은 이 분수가 같으면은 얘를 잠깐 K라고 두고 자, 이제 첫 번째 분수랑 맨 뒤에 K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B분의 A가 K잖아요, 지금? B분의 A가 K.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에 B를 곱해주면은 A가 뭐야? BK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D분의 C가 K이니까 양변에 D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C를 DK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는 BK, C는 DK라고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저 1번을 어떻게 많이 좀 활용했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만약에 A 대 B가 2 대 3이야. 그러면 우리 보통 A, B를 어떻게 둬? 여기서 A는 2K, B는 3K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두고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똑같은 문자로. 그죠? 그래서 1번이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쓴 거랑 사실 똑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을 봐봐, 2번. 2번은 지금 B가 총 3개예요. A 대 B는 C 대 D는 그 다음에 E 대 F거든. 그러면은 B가 3개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은 아까 B가 2개일 때 우리가 분수로 바꿔주는 거 있었잖아. 분수로 바꿔주는 거. 3개짜리로 한번 써볼게. 3개짜리로. 3개짜리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2 대 F를 분수로 바꿔 써볼 수가 있는 거잖아. 2 대 F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일단 잠깐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 3개의 B가 같을 때, 즉 이 분수 3개가 이제 같을 때 이 B분의 A, D분의 C, F분의 E가 얘랑 같대. 얘랑. 쟤랑 같대. 왜 쟤랑 같은지 알겠어요? 앞에 거 3개가 왜 밑줄 친 거랑 같은지 알겠니? 느낌이 오니? 저게 왜 같은지? 저게 이제 왜 같냐면요. 지금 이 분수식에서 F분의 2를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얘를 이제 K라고 두고 얘가 이제 K가 되겠죠. 그러면은 2를 F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다 써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분수식 있잖아. 여기에 분자의 A, C, E에다가 얘네 3개를 넣어봐. 얘네 3개를. 얘네 3개를 넣으면 저기 분자가 어떻게 될까? BK 더하기 DK 더하기 FK가 되는 거 맞니? 여기다 넣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쓴 거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써보는 순간 저 분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분자를? 얘 잘 보시면 K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K로? K로 만약에 묶어준다 치면은 K 이제 사라지고 요렇게 묶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괄호가 BDF를 더한 건데 그게 분모랑 같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서 결국 K가 나오지. K.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네들 다 K라고 놨잖아요, 방금. K라고. 이렇게 K라고 놨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등호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야. 등호 관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호로 계속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K가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K가 나온다라는 게.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BDF, AC 이 자리에다가 뭔가 모르는 미지수인 PQR까지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 여기에서 있잖아. 얘가 지금 계속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BDF의 합에다가 ACE의 합과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이 같은 쪽에다가 뭔가 동일한 문자를 곱해. 이렇게 PA.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여기 같은 쪽에다가 있잖아. 그 다음 거인 Q를 이제 곱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동일한 문자에 이제 PQR이겠죠? R을 이제 곱해. R을. 요렇게 이제 곱해도 얘가 다 등호 관계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야. 다 등호로 연결이 된다. 그럼 얘는 또 왜 도대체 이렇게 되냐면은 얘도 아까 이거 A를 BK, DK, FK로 막 뒀던 거 있잖아요. 얘네 아까 여기다가 내가 대입해 본 거를 이제 써 보니까 얘가 K가 나온다라는 걸 아까 확인했었잖아.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가도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BK를 넣고 요거 그다음에 DK를 여기다가 넣고 A, C, E C 자리에다가 이제 DK를 두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FK를 이렇게 이제 다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다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K만 남게 됩니다. K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다 등으로 K라는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아마 식이 성립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를 예전에는 가비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거거든.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위에 있는 1번은 이제 자주 저거는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인데 우리가 유리식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유리식이 만약에 나오는데 분모 분자가 이제 만약에 x에 관한 식이 주어져가지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차수를 반대로 역전시켜 줄 거야. 차수를 반대로. 알겠죠? 차수를 분모를 더 크게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식이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 4개 이상이 나오면은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적당히 2개씩. 자, 그 다음에 분모가 만약에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일 때에는 요런 꼴로 지금 변형한다라고 나와 있지. 저런 꼴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식. 나중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수1 할 때 저거 굉장히 자주 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이제 가지고 이제 미적분하는 사람들도 저거 많이 볼 겁니다. 자, 저런 걸로 변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 A, B분의 C라는 거를요. B-A분의 C로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A분의 1을 마이너스 B분의 1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식이 도대체 왜 같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 얘 그냥 통분해보면 돼. 얘 통분해보면은 여기 이제 B 곱하고 여기 이제 A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분이 되죠. 이거 합쳐지면서 여기 이제 분모가 똑같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분이 되니까 결국 A, B분의 C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는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얘네를 좀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좀 외우는 요령을 좀 알려줄게 이거. 일단 요거 외우는 요령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시다. 일단 그 여기서는 B 빼기 A라고 나왔는데 사실 A 빼기 B로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은 일단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A에서 B를 뺄게. 그 다음에 요 분자는 그대로 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가 이제 중요한데 내가 A에서 B를 뺐잖아. 그 다음에는 빼는 순서를 반대로 해야 돼. 그럼 뭐부터 빼라는 얘기야? B부터 빼라는 얘기야? 근데 뒤에는 빼는 게 앞에랑 좀 달라. 그 분수항 두 개로 이렇게 뺍니다. 분수항 두 개로 빼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A 빼기 B분의 이게 하나의 분수인데 뒤에는 분수항 두 개로 해줘가지고 빼줍니다. 알겠죠? 빼는 순서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A 빼기 B분의로 썼으면은 뒤에는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B 빼기 A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얘는 빼는 순서를 바꿔줘가지고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식 자체를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야. 암기야. 이거는. 기억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쟤를 왜 도대체 저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냐. 식 변형을 했을 때 계산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변형을 이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는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일 때는 우리 이런 분수의 분수꼴은 우리가 무슨 분수라고 불렀었어? 저런 거는 번분수라고 불렀고 저런 형태는 우리가 이 안에 것끼리 이제 곱했었죠. 여기서 이제 안에 것끼리 곱해줘가지고 분모로 썼던 거 기억나요? 분모로. 그 다음에 바깥에 것끼리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분자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라는 겁니다. 번분수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주면 되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뒤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1번 보시면은 자, 이제 요런 게 있어. 자, 요런 4개의 유리식을 더하는데 요런 꼴이 만들어진대. 요런 꼴이 만들어지는 그 fx에 대해서 어떤 값을 구해주래요. 일단은 딱 봤을 때 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딱 봤을 때. 요 유리식 4개를 딱 뭐 해줘야 되겠어, 저거를?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통분이죠. 근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통분하려면은 이 인수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이제 각 분수식에다가 인수 3개를 곱해줘야 되겠지. 3개씩. 그러면은 식이 막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분자를 처리하는 게. 그래가지고 얘는 바로 통분하기에는 조금은 안 좋고 좀 다르게 좀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좀 계산해 볼 거야. 근데 얘는 다르게 처리하는 것도 좀 계산이 빡셉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필수예제 1번을 있잖아. 방금 전에 이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계산 중에서 1번, 2번에 해당이 되는 식이야.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분수식을 보면은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지. 1차, 1차죠? 그리고 지금 총 항이 몇 개야? 4개죠? 차수가 같고 항이 4개야. 근데 잠깐 다시 보시면 차수가 같죠? 그리고 항이 4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이 되는 식인 거야. 그치? 1번, 2번. 그럼 요 두 가지를 좀 이제 다 처리를 해줄 거거든. 요 두 가지를. 자, 그럼 더 두 가지를 처리해 줄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요 1번부터 좀 처리를 해줄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는 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 맨 앞에 거 있지. 요거부터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학상 맨 처음 할 때처럼 이 다항식의 나눗셈 되게 오랜만에 보죠. 그쵸? 감회가 막 새롭죠? 자, 그래서 요 나눗셈을 좀 이제 해보셔야 돼. 자, 그럼 2가 와야 되고 2x 플러스 6 오면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하냐면은 저 맨 앞에 있는 분수항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해주면 이렇게 쓰지 않았니? 2x 플러스 5를 x 플러스 3으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해석을 했었죠?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기 분자를 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나눗셈을 하는 거야. 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몫과 나머지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 형태로 만약에 바꿉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5 대신 요 놈으로 바꿔 쓸 거야. x 플러스 3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로 바꿔 쓸 건데 그 아까 앞에 잠깐 다시 넘어와 보면 있잖아.
아까 여기 이거 덧셈 하면서 이거 내가 찢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거? 쟤를 이제 찢어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찢어줄 필요가 있어. 왜 저걸 찢냐면은 쟤를 찢어주는 순간 이 왼쪽은 뭔가 약분되는 거 지금 보입니까? 왼쪽으로 찢을 때? 보여요? 그러면 x 플러스 3 약분되면은 뭐가 남지? 2가 남는 거 보이십니까? 2가 남는 거? 그 2를 일단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써.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이 변형을 해줘야 돼. 이 변형을 해줘야 돼. 이 변형을 몇 번 해야 돼? 4번 다 해야 돼. 4번 다. 4번 다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좀 더 이제 해야 될 게 있어.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식을 바꿔주는 게 목표인데, 굉장히 빡세죠? 일단 벌써 하는 것부터. 4개를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비법을 하나를 알려줄게. 비법을. 무슨 비법을 알려줄 거냐면은, 저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일 때 있잖아. 저럴 때 우리가 요 식을 좀 바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려줄게. 요 식을 바로 쓰는 방법. 자,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은, 아까 요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에 목과 나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있잖아.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바꿨잖아. 결국 여기서 왼쪽으로 찢은 게 약분돼서 몫이 남지 않았니, 몫이? 그리고 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았니? 그치?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목과 나머지만 알면은 요 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몫이 오고 여기에 나머지가 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어떻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나눗셈 할 때 여기가 몫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이 2라는 몫은 있잖아. 결국 이 x의 개수의 비를 보는 거야. 1분의 2인 거야. 1분의 2. 얘가 결국 몫이 되는 거야. 그러겠죠. 여기서 나눗셈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x의 개수가 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나머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찾아? 나머지 마이너스 1? 몫은 x의 개수의 비로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찾지? 마이너스 1?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어. 기억나요? 그럼 이 식에서 x에다가 뭘 대입해줘야 돼? 몇을 대입해야 된다고? 나머지 정리는 그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누려고 하는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했어. 그러니까 양변에 x에 뭐 대입하라는 거야? 마3 대입해. 그럼 마3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면서 얘가 만들어지잖아. 자, 마3 대입해 보세요. 뭐가 나와요? 마1이라는 나머지가 바로 나오죠. 우리 예전에 했던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나누려고 하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x를 바로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바로 등장하는 거야. 요게 바로 등장하는 거야. 요게.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쟤네 4개를 직접 이런 나눗셈을 안 하고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도 하겠지만은 거기서도 이런 변형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변형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그 계산 결과를 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리는 뭔지는 알았죠? 원리는? 그럼 저거 한번 바로 처리해보자. 자, 일단 목부터 좀 먼저 쓸게. 목부터. 내가 몫은 x의 개수의 비를 보라 그랬거든. 맨 처음에 몫이 몇이야? 2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제 얘 분모로 나누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했을 때가 나머지라 그랬지? 그럼 분자에 대입하면 몇이야? 마 1이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식을 바로 써볼 수가 있어. 여기가 이제 몫이고, 몫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좀 바로 작성해 볼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요 4개를 다 한번 해보자고. 자, 그 다음 거는 몫이 몇이죠,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분모 0 되는 거 대입해봐, 분자에. 몇이야? 마이너스 1 맞니? 그러니까 목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 다음 거 똑같이 해줍시다. 일단은 개수의 b가 2여가지고 마이너스 b로 쓰고, 분모 0 되는 x 분자에 대입하니까 마 1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좀 써줄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 개수의 b가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로 써주고 분모 0 되는 x 분자에 대입하면은 마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써볼 수 있겠죠? 굳이 나눗셈 노가다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치? 일단 여기까지 일단 썼으면은 소거되는 게 좀 있습니다. 2 소거되고 1도 소거가 돼가지고 그나마 형태를 좀 간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뺄게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7분의 1. 자, 여기까지는 변형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좀 이제 할 건데 4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2개씩 통분을 해줘야 돼. 방금 전에 위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4개 이상일 때에는 적당하게 묶으라며. 그치? 근데 그 적당히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요런 거 기억나요? 요런 거? 만약에 요 4개의 인수를 만약에 곱해보래. 얘네 곱할 때 그냥 무작정 곱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2개씩 묶었던 거 기억나니? 저거 어떻게 2개씩 묶었어? 1, 4하고 어떤 거? 2, 3? 근데 왜 이렇게 묶어? 이유가 뭐야? 이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로 묶었어요. 기억나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 묶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을 묶으면 되나? 얘네 둘? 더하면 8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묶으면 8이니까 아 이렇게 2개를 통분하고 이렇게 2개를 통분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야. 끼리끼리. 자, 그렇게 통분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앞에 거 이거 일단 마이너스로 좀 묶을게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분의 여기 이제 x 플러스 5가 오고 여기 x 플러스 3이 오고 더해주면 2x 플러스 8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 2개를 통분을 좀 해보실 건데 그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7이 분모고요. 분자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2x 플러스 8 여기까지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좁으니까 좀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이거 결국 여기까지 정리하고 얘네를 이제 통분을 또 해야 돼. 통분을 계산이 좀 빡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우리가 좀 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분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 통분을 할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분자가 굉장히 길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있잖아. 이 인수가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 인수. 그래서 저 인수를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8에다가 이제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7 이렇게 써주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 통분할 때에는 이 왼쪽에 분모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2x 플러스 8은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3 써주고 x 플러스 5 여기까지 좀 써줄 거야. 보이니? 네. 이렇게 길게 통분을 좀 해주시고요. 길게.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전개를 해주기는 할 건데 좀 요령 있게 전개를 해주시려면은 여기 지금 공통부분 보이니까? 여기 공통부분? 공통부분으로 묶어서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분모 다시 한번 써.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1, x 플러스 7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x 플러스 8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면은 이제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는 것들, 그치? 그 남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남냐면은 얘가 남거든? 얘랑 이 부호가 남고 뒤에서는 얘네가 이제 남는데 저 남는 것들은 이제 그냥 전개해서 계산을 할게. 저 남는 것들을. 앞에 거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 뒤에 거 전개해 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나올 거야.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거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개 고생을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소거되고 여기가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만 계산해서 8 나오는 거 알겠니? 8. 그러면은 8 나오니까 8에 2x 플러스 8이 진짜 분자가 되고 분모는 저 길다란 게 남게 되는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n, x 플러스 7. 여기까지 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꼴로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리를 다 하니까 이제 이런 꼴로 지금 변형을 했죠. 그죠? 그래서 fx가 결국에 얘인 거야. 얘가 결국에 fx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 8분의 1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8분의 1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겠죠? 넣어주면은 2 더하기 64 해가지고 66이 답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필수예제 1번인데 빡세죠? 굉장히? 벌써 힘들지?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고,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자, 사실 오늘 할 필수예제들 중에서 2번 게 가장 빡센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수월합니다. 요거는 지웁니다.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얘는 간단해.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 우변에 항 3개 있죠. 이거 그냥 통분해주면 돼. 통분. 근데 통분이 아까 거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제 좌변에 다시 써보면은 x제곱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이야. 우변을 통분할 건데 x가 지금 2개 들어있고 x 플러스 1이 하나 들어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x 2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어떤 인수가 곱해줘야 되는지 확인이 되시죠? 첫 번째 분수항에다가는 x 하나가 더 필요하고 x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 아시겠어요? 저 첫 번째 분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a에 x에 x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이제 분수항은 x 플러스 1 하나만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한지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써줄게.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이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마이너스인데, 저 세 번째 분수항은 이번엔 x 제곱만 필요하겠죠? x 제곱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써줄게요. 여기까지 좀 써줄게.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제 다 통일이 됐으니 x제곱에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됐으니 분자만 이제 다 합쳐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분자만. 결국 얘네들을 이제 다 전개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다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x제곱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해주면 됩니다. x제곱에 x 플러스 1에 동류항으로 묶어서 정리해주면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a 빼기 c예요. a 빼기 c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창의 개수가 a 빼기 b거든요. 그래서 a 빼기 b로 1창의 개수 써주시고, 맨 마지막에 남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 이게 맨 처음에 주어졌던 좌변이 이놈과 같다라는 거죠. 이놈이랑 같다. 분모가 같으니까 결국 분자가 같아야 될 건데,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저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많이 봤죠? 항등식에서. 그래서 이 x 빼기 3이랑 같아야 되겠죠? 분자가. 결국 항등식은 우리가 양변의 개수를 비교했었으니까 지금 좌변에 2창이 없죠? 좌변에. 그렇기 때문에 2창의 개수는 0이 돼야 될 것 같고, 1창의 개수가 좌변이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변도 1창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겠고, 상수항이 마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마3이다. 라는 요 세 가지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그냥 통분만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통분만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3번이야. 필수예제 3번. 자, 요 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분수의 분수꼴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요것도 아까 잠깐 앞에 넘어와 보면은 얘 있죠. 얘 있죠. 얘.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이거. 굳이 이거 의미가 없는데 왜 하냐라고 얘기했었잖아. 요 내용이 이제 쓰이는 거야. 뭔가 적절하게 분자분모에 어떤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원래 분자만 봐봐. 자, 이거 원래 통분해서 이제 푸는 거기는 한데 통분하셔도 상관없고 이 분모를 없애주려면 이제 x-1이랑 x+1을 곱해줘야 되는 거 맞니 이거? 통분할 때? 맞죠? 마찬가지로 분모도 마찬가지로 통분해 주시려면은 이 똑같은 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거를 이제 만약에 곱해 이렇게 분배해서 이제 곱해준다 치면은 왼쪽 거는 x-1이 날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다음에 x+1은 살아있죠? 곱할 때. 그래가지고 저 분수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얘랑 얘랑 이제 곱해줘가지고 x+1이 남고 그 다음에 얘랑 두 번째 거랑 곱하면 x+1이 얘가 날라가니까 얘가 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x-1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곱하는지 알겠죠? 곱하는 거?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얘를 이제 분배해줘가지고 약분을 이제 시켜주시게 되면은 앞에 거는 x-1이 날라가요. 앞에 거는. 뒤에 거랑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번엔 x-1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시다 보면은 분자는 2x, 분모는 2가 남아가지고 얘를 x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x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유리식 마지막 문제 4번인데 자, 어떤 식이 주어져 있고 어떤 값을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거든. 2x 플러스 2y 나누기 5x 플러스 6y는 2분의 1이래. 자, 저 값을 구해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식을 좀 정리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정리해 볼 생각. 정리해 주려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같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먼저 위아래를 곱해줄 때 4x 더하기 4y가 뭐랑 같냐면은 이렇게 위아래 곱해준 게 5x 더하기 6y랑 같은 거 알겠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항해줘서 얘를 식을 잘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넘기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y라는 이런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x는 마이너스 2y.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겠죠?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y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했잖아. 얘를 그냥 대입하면 끝나. 저 식에다가 대입하면.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의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y의 y가 남아있고 뒤에 마이너스 5y 제곱이야. 그 다음에 x 제곱이니까 요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거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요거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주면은 분모가 5y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4, 3, 12y 제곱에 마이너스 4y 제곱에 마이너스 5y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5y 제곱 분의 3y 제곱으로 처리가 될 거야. 5y 제곱 분의 3y 제곱. 결국 y 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5분의 3까지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5분의 3까지.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어. 결국 저기서 y 제곱이 소거가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제 2번인데 부분 분수가 적용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무작정 통분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일단 부분 분수식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b분의 c를 아까 내가 어떻게 쓰라고 했죠? a, b분의 c? 일단 그냥 분모의 두 개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반대로 빼라고 했죠?
그럼 요걸 봐봐. 내가 요거를 저 부분 분수로 처리할 거야. 일단 지금 C가 1인 상황이야, 처음에는. 그쵸? 자, 근데 내가 맨 처음 뺄 때 뒤에서 앞에 거를 뺄게. 뒤에서 앞에 거를 뺄게. 그럼 몇이야? 1이죠. x에 x 플러스 1분의 1은 내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내가 이제 얘부터 뺄 거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이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분의 2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걸 뺄게. 빼면 몇이야? 뒤에서 앞에 빼면 2죠. 그럼 2분의 2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괄호는 빼는 순서를 반대로 해줘가지고 여기 x 플러스 1 분의 1부터 빼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빼주십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거 똑같이 써요.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9 분의 6 여기까지 써주시면은 자 뒤에서 앞에 걸 빼. 몇이야? 뒤에서 앞에 걸 빼면 6이죠. 그 다음에 빼는 순서 반대로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여기까지는 써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다 했을 때 지금 요것들을 다 이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럼 다 만약에 더해본다? 일단 앞에는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앞에 요거는 1분의 1, 2분의 1, 6분의 1 다 무시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봐봐. 이걸 다 지금 더할 때 이렇게 다 더할 때 소거되는 거 보이니? 소거되는 거? 뭐가 소거되죠 지금? 요거 소거되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소거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소거됩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남죠? 남는 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통분만 해주면은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통분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K가 9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부분 분수거든요. 다 이제 항들이 소거가 돼가지고 좀 더 식이 간단해지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유리함수를 좀 이제 볼게요. 유리함수. 방금 지금까지 본 유리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가 메인이야. 아까 유리식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나 많이 나와봐야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유리함수는 한 3, 4문제는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처음에 유리식이 있었잖아.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별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왔어. 유리함수로. 우리가 유리식을 다항식이랑 그 다음에 분수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이제 할 수 있었듯이 이제 식이라는 글자를 함수로 그냥 바꿔도 똑같거든요. 얘는 이제 다항함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분수함수.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함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 y는 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함수 y는으로 표현했을 때 그 우변에 있는 식이 유리식이면 우리는 그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근데 만약에 다항식이면은 우리가 그 식을 다항함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항함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다항함수. 자, 만약에 이제 분모가 살아있는 어떤 분수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분의 2x와 같은 형태는 얘는 분수식이면서 y는을 도입하면은 얘는 분수함수가 되겠지? 그쵸? 근데 우리가 주로 유리함수를 이제 지칭할 때에는 주로 이런 분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주로. 알겠죠? 자, 저런 유리함수는 있잖아. 분수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리함수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함수 공부할 때 뭐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이런 거 따지는 걸 많이 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정의역, 치역 따지는 거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도 정의역, 치역을 따져가면서 요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 거야. 자,
분수식으로 된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따져줘야 될까? 분수식일 때. 뭘 따져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분수식은 있잖아.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를 해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그 x값을 찾아서 정의역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근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는 분모에 변수가 있니?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는 분모에 변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굉장히 막 그래프가 복잡하죠?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그리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주로 유리함수라고 이제 부를 거고,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되는 식입니다. 일단 편의상 있잖아. 편의상 K가 양수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 K가 양수. 그리고 그냥 K를 1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K가 1이야. 그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로 보면 되겠지? Y는 X분의 1.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저거? 저거 어디서 봤니? 언제? 어디? 땡. 중학교 때 봤었을 건데, 저거?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거?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할 때 얘는 반비례에 해당이 되는 식이었어. 기억납니까? 반비례. 그래가지고 이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그런 식이었죠. 기억나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한다. 라는 식의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함수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있잖아. 어떻게 그려지냐. 일단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X가 커지는 방향이야. 그럼 X가 커지면 Y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옵니다. 일단 X가 양수인 상황에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니까 점점 떨어지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쟤는. 아시겠죠? 자, 그냥 반대로 X가 음수일 때도 확인해 보시면은 X가 음수인 상태에서 X가 증가하면은 마찬가지로 Y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어. 알겠지?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K가 양수일 때, 분자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분자가 양수일 때. 분자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게. 그쵸? 분자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분자가 음수면은 결국에 Y의 부호가 바뀐 거 아니야? Y의 부호가? 그러면은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얘를 X축 대칭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얘가 K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야. K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색은 양수일 때, 초록색은 음수일 때야. 자,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볼 거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함수를 지금 이제 그리고 나니까, 지금 흰색을 봐봐. 이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X축이랑 만나지는 않아요. 반대로 Y축에 점점 가깝게 진행을 하면서 그려지긴 하거든? 근데 얘가 결국에는 Y축이랑 만나질 않아. 왜 그러냐면은, 일단 Y축을 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X는 0이죠. 그 다음에 X축을 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Y는 0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이나 Y축이랑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 만약에. 만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교점이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점의 좌표 찾는 거는 어떻게 했었어? 교점의 좌표 찾는 거? 교점의 좌표 찾는 거 어떻게 했죠? 만약에 두 함수가 있어. 이 두 함수의 교점 찾으려면은 두 함수식을 연립했었지.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 Y축이랑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리함수식에다가 이 X는 0을 대입해. 연립해. 근데 0 대입할 수 있어? 0 대입하면 안 되죠. 왜? 분모가 0이니까. 그래서 Y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야. Y축이랑. 대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값이 안 나오죠, 지금. 그쵸? 자, 그다음에 반대로 X축은 그럼 Y는 0이잖아. 그럼 Y에다가 0 대입해가지고 X를 찾을 수 있나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K를 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식을 만족하는 X가 없어요. 왜 없을까 얘는? 우리가 값이 0이 나오려면은 어떤 분수식이 값이 0이 나오려면은 분자가 0이 돼야 돼. 분자가. 근데 얘는 절대 분자가 0이 될 수가 없죠. 이미 1로 정해진 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y가 0이 되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 x축 y축의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거야.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입을 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이제 보니까 x축이랑 y축이 지금 점점 가깝게 그려지지만 만나지는 않죠? 이러한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 점근선. 말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의 유리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이야. 그 점근선에 점점 가깝게 함수가 그려진다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지금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얘는 x축이 점근선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만약에 x축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을 해. 그럼 x축이 점근선일까? 될까 안 될까 얘는? 왜 안 돼? 중간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계속 x축에 가깝게 그려진다라고 해봐.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이야? 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점근선이야. 알겠죠? 점근선은 말 그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뭐 교점에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함수가 어느 직선에 가까워지는지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을 따져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유리함수는 분모에 그 변수 x가 있어. 자, 근데 우리 분모가 절대 0이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x.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되는 x가 몇이에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그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돼.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y값의 범위거든요. y값의 범위인데 이 분수항 있죠. 이 분수항. 이 분수항은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k가 0이면은 이게 y는 0이니까 k가 0이 아닌 경우만 보는 거야. 이 분수항 같은 경우에는 그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절대 y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분수값이 0이 되려면은 분자가 0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0이 아닌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분수항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치역도 y가 0이 아닌 나머지 모든 실수로 정의를 합니다. 얘가 치역이야.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이에요. 저거는.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그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얘 자체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4분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있잖아. 내가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렇게 구별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k가 양수일 때는 지금 몇 사분면을 지나죠? 양수일 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납니다. k가 양수일 때는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이었거든요. 초록색이 k가 음수일 때 그래프여서 k가 음수일 때에는 지금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4, 4분면을 지납니다. 저기서 k가 이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거냐면은 이 분수항의 분자로 보시면 돼요. 분수항의 분자. 아시겠죠? 분자가 양수일 때 1, 3, 4분면, 분자가 음수일 때 2, 4, 4분면이야.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요거 지금 순서 요거 잘 봐주세요. 아마 너네 바뀌어 있을 거야. 요거 순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4, 5번으로. 여기가 운수. 자, 일단 점근선부터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기본적인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X축, Y축이 점근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X는 0,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X는 0,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X는 어쩌고 하나, Y는 어쩌고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이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요. 어떤 선에 대한 대칭 해가지고 총 두 가지 대칭이 있어. 첫 번째는 점대칭인데, 저 점대칭은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키워드는 그대로 외워놔야 돼. 쟤는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냐.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 이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두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거든요. 그럼 두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맞니? 0,0? 얘랑 얘랑 만나는 게 0,0이잖아. 원점이죠. 그러면은 고개를 좀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 흰색 유리함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맞아요? 접으면? 뭔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초록색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반대편에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선대칭도 있어. 선대칭. 얘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선대칭. 저러한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예시를. 자, 지금은 이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잖아요. 그럼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의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흰색은 있잖아. 흰색은 이렇게 이제 접으면은 딱 대칭으로 접혀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쵸? 반대로 이 초록색도 이렇게 접으면은 대칭처럼 되겠죠. 그쵸? 초록색도. 그래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었을 때 대칭이 나와. 대칭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선 대칭이 있어요. 기울기가 플마 1인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알겠지? 자, 그리고 절대값 K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인데, 자, 생각해봐. 이 절대값 K가 만약에 커지면은 Y값이 어떻게 될까? Y값이. 자, 만약 K가 양수라고 가정해봐. K가 양수인데 K가 커져. 그럼 Y가 커지겠죠? 맞아요? 그럼 Y가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 흰색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야. 예를 들어서 흰색이. 그런데 만약에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Y값이 2배가 커지는 거 아니야. 2배가.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위에 그려지지 않을까? 위에? Y값이 커지니까 더 위에 그려지겠죠? 근데 반대편에는 여기는 이제 X가 음수인 영역이니까 더 뭔가 밑으로 커지겠죠? 밑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층 더 이제 나아가 가지고 만약에 Y는 X분의 3이야. 그럼 더 이제 값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있잖아. 점점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이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여기서 멀어지죠?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걔는 이렇게 쓸 거야. 절대값 K가 커질수록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두 점근선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도 멀어지기도 해요. 두 점근선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 교점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반대로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멀어지는 것의 반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 두 점근선의 교점에 가까워진다. 여기 보시면은 절대값 K가 작아지면 점점 이 두 점근선의 교점에 가깝게 함수가 그려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강색, 주황색, 흰색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뭔가 점점 이 안쪽으로 함수가 그려지잖아. 안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가까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함수가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메인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메인인데 지금 이 유리함수 형태를 한번 봐봐. 저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요런 형태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확인했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y 절편?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평행 이동을 하면 되지.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해서 x 대신에 x-p가 들어가죠.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니까 여기 플러스 q를 써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q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까 기본적인 유리함수 막 정의역, 치역, 점근선, 지나는 사분만 막 여러 가지 확인했잖아요. 그럼 걔네를 있잖아. 조금 평행 이동을 하면은 그런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겠죠? 그죠? 조금씩 바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고요. 자, 정의역, 치역, 점근선 따져 볼 건데, 내가 원래 정의역이 뭐였었냐면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어. 그럼 내가 만약에 p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의역이? p가 아닌 모든 실수로 바뀌겠죠? 그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p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자, 원래 치역도요, 그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는데 지금 y축으로 q만큼 전체적으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치역 또한 바뀔 거예요. y가 p가 아닌이 아니라 q가 아닌이죠.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이동하지 않을까? 평행 이동하면은 그만큼 똑같이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는데 pq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도 pq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평행 이동한 만큼을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평행 이동한 만큼을. x는 p, y는 q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요. 저렇게. x는 p, y는 q. 왜 저렇게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야.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리고 점대칭, 선대칭도 이제 있는데 쟤는 이제 아까랑 똑같아. 아까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죠? 점. 무슨 점?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죠? 그죠? 두 점근선의 교점.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두 점근선이 하나는 x는 p, y는 q였으니까 여기서는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네들의 교점이 p, q니까. 맞아요? 그리고 선대칭 아까랑 똑같아. 그 두 점근선의 교점인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일의 직선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기울기가 플마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Y는 플마에 X-P에 플러스 Q. 저 직선에 대해서 선 대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절대값 K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아까랑 그냥 똑같습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두 점근선의 교점에 가까워진다.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썼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얘는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얘네 둘.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만 나오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평행이동이 많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만 나오지는 않겠죠?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좀 이제 보시다 보면은 지금 요거 잠깐 보시면 요런 유리함수식이랑 요런 유리함수식 쟤네 둘 무슨 차이인지 보이니까? 차이. 무슨 차이인지 보이니?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분수항을 관찰해 보면 얘는 분수항이 분자가 1차식이죠. 근데 얘는 분수항이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분자 분모 같은데 얘는 차수가 분모가 더 크죠. 근데 아까 초반에 그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어떻게 했었지? 나누는 거 하지 않았어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를 이제 했을 때 뭔가 식이 좀 변형돼서 나왔었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목과 나머지 구했던 거 있었죠? 그 과정으로 이제 거치면은 얘를 이렇게 좀 변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과정으로 이제 거쳐서 우리가 변형을 이제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냐면은 이 y는 cx 플러스 d, 그 다음에 이제 ax 플러스 b, 이런 꼴의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줍니다. 이제 어떻게 변형해 주시냐면은 이제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그 나눗셈 있잖아. 그거 그냥 똑같이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일단 여기 분자는 나머지가 오는 자리였는데 나머지는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다가 대입했었죠? 기억납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해. 분모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c분의 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분의 d를 저기다가 대입한 얘가 나머지가 될 거야. 제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대입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는 요 개수로 봤던 거 기억납니까? 개수로 봤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c분의 a의 꼴로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저 식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니고 과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과정만. 요런 꼴로 우리가 변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요런 꼴로. 그러면은 저런 꼴로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면은 이제 비로소 요렇게 분자가 더 이상 1차식이 아닌 상수인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요런 꼴의 그래프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 다 확인을 했었죠? 그죠? 일단 정의역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일 때야, 요거일 때. 자, 정의역은 항상 똑같아. 분모가 0이 되는 x를 찾아. 몇이야? 마이너스 c분의 d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c분의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사실 치역이었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가 치역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치역은 이제 저 개수 y는 c분의 a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그게 아니다 라고 쓰시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x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x의 개수를 보는 겁니다. 자, 점근선도 이제 써보게 되면은 결국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아까 맨 처음에 그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할 때
뭐 맨 처음에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결국 정의역, 치역, 점근선은 얘가 같습니다. 얘가 같아요. 얘네가 같아. 얘네가. 요거에 좀 주목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요 형태가 얘랑도 같죠. 저 C분의 A라는 놈은 사실 이렇게 밖에 튀어나온 몫이랑 같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놈은 우리가 이제 그 분모가 0 되는 X라고 얘기를 했죠. 분모가 0 되는 X. 이걸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저 Y는 A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요런 꼴의 그래프의 역함수를 이제 좀 구해 볼 건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눈으로 정리를 하고 XY 바꿨던 거 기억나요? X눈으로 정리를 해주려면은 먼저 양변에 분모를 곱해야 돼. 분모를. CX 플러스 D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요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전개하고 막 넘기고 해줘가지고 X눈으로 정리하는 게 목표야. X눈으로.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넘기고 정리를 해줍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X눈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적절히 이항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식을 변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변 X로 묶습니다. X눈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X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이제 이놈으로 나눕니다. CY-A로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은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X눈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X눈으로. 여기까지 했으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써볼 수 있어. 마이너스 DX 플러스 P.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겠는데, 요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역함수. 그래서 저 과정은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역함수 공식 자체는 이건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매번 우리가 역함수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꼭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외우는 요령을 좀 이제 알려드리면, 원래 있던 식이랑 비교를 해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이렇게 된 대각선이 개수가 같아. C, B가 같죠? 근데 이렇게 된 대각선을 잘 봐. 이렇게 된 대각선. 이 대각선을 있잖아. 저 AD가 있잖아. AD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를 바꿔주면 얘가 만들어져. 뭔지 아시겠어요?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돼.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A가 밑으로 오면서 마이너스 A가 만들어지고 D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D로 바뀌게 되겠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역함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필수예제 5문을 좀 보실 건데, 자,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그 다항함수를 우리가 고를 건데, 자, 이 보기 중에서 다항함수가, 자, 기억은 다항함수 맞죠? 기억은? 분모가 있어도 다항함수고요. 그럼 얘는 유리함수에도 포함이 되는 거겠지? 왜냐하면 유리함수가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포함하니까. 자, 니은은 이제 다항함수는 아니죠. 분모의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유리함수에 해당하긴 하겠죠. 유리함수고요. 자, 디귿은 저거 다항함수는 아니야. 근데 저거 유리함수 맞니? 저거 루트 2가 들어갔는데 유리함수 맞니 저거? 저거는 유리함수입니다. 왜? 유리함수는 다항식 분의 다항식의 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루트 2라는 게 다항식이잖아. 저건 무리식이 아니에요. 저건 다항식이에요. 저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도 유리함수입니다. 자, 리을은 딱 보니까 루트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죠. 요런 거를 무리식이라고 불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건 무리식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에 대해 6번. 요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확인해 볼 건데,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파악해야 돼. 점근선을. 일단 그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X를 찾아. 몇이야? 2죠. 자, Y에 대한 점근선, 쟤는 뭘 보는 거냐면은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야. 뒤에 상수. 뒤에 상수가 Y에 대한 점근선이야.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요런 분수항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거기에 빼기 1을 하면은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점근선으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점근선을 찾으면은 이제 사실상 그래프 그리는 건 끝났어. 이제 X는 2라는 점근선을 긋고 점선으로 긋습니다. 점근선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도 이렇게 좀 그어줘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그런 다음에 이 분자 있죠. 요 분자의 부호를 보고 몇 사분면에 그려질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분자가 양수면 아까 몇 사분면이었는지 기억나요? 분자가 양수일 때? 이게 1, 3이었어. 근데 그 1, 3이라는 게 여기서 잘 봐. 우리 원래 1, 3은 여기하고 여기지. 그죠? 근데 이 그래프 그릴 때만큼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 점근선 기준. 그래가지고 실제 점근선이 지금 2하고 마일이니까 1, 3을 여기로 봅니다. 여기하고 여기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근선을 축으로 보는 거야. 점근선을.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에 실제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곡선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니? 점근선 그리시고 분자의 부호를 보고 어느 사분면에 그려질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이제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자, 2번은 X에 대한 점근선. 자, 분모가 0 되는 X를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Y에 대한 점근선은 요 뒤에 상수항을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겠죠? 마이너스 2가. 그런 점근선이 이제 찾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을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부호를 봐주는데, 지금 잘 보시면, 분자의 부호가 몇일까, 얘가? 마이너스까지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음수면은 몇 사분면이었죠? 2, 4였는데, 점근선을 기준축으로 봐서 2, 4라는 거를 여기다가 그리자고. 여기하고 여기다 그리자고. 자, 그러면은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2, 4분면 쪽 하나, 4, 4분면 쪽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정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썼는데, 지금 이 점근선의 이 숫자를 가지고 정의역, 치역 써볼 수가 있겠죠?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여기서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보시면 되고, 아까 그 정의역, 치역이랑 점근선 숫자는 같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만 찾아주시면 정의역, 치역도 바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2번 또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거야. 그렇게 정의역, 치역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정의역, 치역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다 써주시고, 정의역, 치역 다 썼나요? 썼니? 중괄호로 썼니? 꼭 중괄호로 써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얘랑 겹쳐지는 것을 골라줘라라고 돼 있거든. 이거 있잖아, 봐봐. 우리 이렇게 분자에도 x가 있는, 분자도 1차식인 이런 유리함수는 그 차수를 이제 좀 낮춰야 돼. 근데 낮추는 방법 내가 얘기했죠.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로 바로 해보면, 자, 일단 개수의 비가 몇이야? 1이고, 자,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바꾸는 거? 바꿀 수 있겠죠?
일단은 2, 3, 4, 5 다 미리 좀 바꿔놓을게요. 얘는 개수의 b가 2고 그 다음에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좀 바꿔볼게요. 3번은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하면은 일단 몫이 1이고 분자가 1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고, 자 4번은 일단 개수의 b가 지금 몇이냐면은 1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했을 때 2로 나올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개수의 b를 잘 봐야 됩니다. 개수의 b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다 대입해주면은 얘는 1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식을 써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 이 y는 x분의 1에서 있잖아. 만약에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저 유리함수식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쵸? 결국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은 상수항이랑 이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쪽의 상수항이야. 그럼 어디가 안 바뀌죠? 안 바뀌는 부분? 분자가 안 바뀝니다. 분자는 고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는 분자가 같은 놈을 찾으면 돼. 요 놈을 찾으면 돼. 분자가 같은 놈.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5번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번으로 답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5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라는 거고, 겹쳐질 수 있는 건 분자가 같은 걸 찾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인데 자, 유리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대. 그 다음에 점근선이 주어졌어. 우리 그 점근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점근선이, 자 일단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x를 찾아라 그랬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줬을 때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분모가 0 되는 x를 찾은 거죠? 이게 점근선은 x는 분모가 0 되는 x를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을 있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이 꼴일 때에는 요게 x의 개수의 b가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3이야. a가 3.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저 지나는 거는 그냥 대입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미지수 3개인데 식도 3개가 나오니까 정리해서 ABC를 다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그냥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점근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분모가 0 되는 x, 그럼 x의 개수의 b가 y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 좀 다 끝내고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 필수예제 9번인데 그 유리함수는 점대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나요? 점대칭? 무슨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죠? 유리함수는 무슨 점대칭?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은 얘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두 점근선의 교점이란 얘기야. 얘가. 그러면 얘가 뭐야? x에 대한 점근선. 얘가 뭐야? y에 대한 점근선인 거야. 그러면은 아까 문제랑 똑같죠? 아까 문제는 점근선 2개 주어지고 지나는 점 하나 주어졌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2,1이 결국 두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파악하면은 방금 전에 문제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x에 대한 점근선은 저기서 분모가 0이 되는 x, y에 대한 점근선은 그 개수로 우리가 이제 읽어주면 됐었고, 3,3을 지나니까 그냥 3만 저기다가 대입해 주신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다. 아까랑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뒤에 나올 문제들도 똑같습니다. 요 바로 다음 문제가 이제 선대칭인식 나오는 거거든. 선대칭. 자, 어떤 또 다른 유리함수가 이제 나오고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 유리함수는 무슨 선대칭이 있었죠? 유리함수는 선대칭.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죠. 그럼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x의 개수가 기울기였죠. 그래서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야. 물론 저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a, c의 값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 두 점근선의 교점. 일단 x에 대한 점근선이 몇이에요? 2.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은 개수의 비를 보니까 몇이야? 마3이지.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2, 마3을 지나는 거야. 2, 마3을. 지나니까 뭐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대입을. 대입해주면은 식이 하나 더 이끌어지겠죠. y는 x 플러스 b,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d 두 가지 식이 있는데 둘 다 2, 마3을 대입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저 두 직선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2, 마3을 지나니까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한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 두 점근선의 교점만 잘 찾으면 되겠죠? x는 뭐, y는 뭐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그래프로도 이제 주어지게 돼서 그래프 해석도 이제 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래프 보이니 이거? 보이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점근선은 보통 점선으로 표시한다고 했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2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된 점근선이 2라는 거야. 그럼 얘는 x는이야, y는이야? 세로로 된 건 x는이죠? x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얘기고, 자, 가로로 된 거가 지금 여기 1이거든요? 그럼 가로로 된 점근선은 y는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그래프를 봤을 때 2하고 1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2하고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2하고 1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은 있잖아. 그 점근선 두 개 찾고 지나는 점 하나 주어져 가지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사실 보면 똑같습니다. 점근선 두 개 지금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여기가 1이래.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1,0이니까 지나는 점이 1,0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문제랑 똑같죠? 점근선 두 개 이제 주어지고 지나는 점 하나 이제 나와 있으니까 저 유리함수 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해결을 해보면은 일단 x에 대한 점근선이 2라는 거는 결국에 분모가 0이 되는 x가 2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분모가 0 되는 x가 2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다 라는 거는 결국에 이 x의 개수의 b를 관찰하면 되는 거죠. a분의 1이 y에 대한 점근선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지나는 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0은 a 플러스 b분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x 플러스 c죠. x 플러스 c니까 1 플러스 c. 요걸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식 3개 나오니까 이 식 3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ABC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에 이제 12번도 좀 보시면 그냥 저 유리함수에 대해서 옳은 거를 그냥 찾아주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좀 저거를 좀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자가 지금 1차식인데 차수를 좀 낮추는 걸 할 거야. 낮추는 거는 자,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다 대입을 합니다. 2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분자에다가 2 대입하면 몇이야? 1이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몇이야?
마3이죠? 개수의 b가.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지? 저렇게 변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했으면은 그냥 문제에서 옳은 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평행이동 맞아요 지금? X축으로 2, Y축으로 마3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니 저거? 요거 부호를 이제 잘 관찰해 주셔가지고 X축으로 2, Y축으로 마3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2번 관찰해 보시면 저 점근선 맞아요 저거? X는 2, Y는 마3 맞니? 분모가 0 되는 X 찾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일 때는 뒤에 나와 있는 게 점근선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축과 만나는 점, 네 번째 Y축과 만나는 점, 쟤는 결국 뭘 찾으라는 거야? 그냥 뭐 X 절편, Y 절편 찾으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3번부터 해결을 해주면 자 X축과 만나는 점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맞아요 3번은? 대입해주면은? 근데 3번이나 4번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좋아. 저기다가 변형하기 전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번을 이제 확인해 줄 때에는 Y가 0 되는 X를 찾을 때 이거 결국 분자가 0이면 되잖아.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시면은 얘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Y축과 만나는 거는 이제 X에다가 0 넣을 건데 X가 0이면 여기 앞에를 안 보면 되지. 앞에를 무시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인 마이너스 2분의 7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7로. 아시겠죠? 네,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자, 2하고 마3이 점근선이면 부호가 양수인 거를 이제 보시고 양수인 걸 보시고 1, 4분면, 3, 4분면으로 점근선 기준 1, 4분면, 3, 4분면으로 그리면 되죠? 그럼 실제 지나는 4분면은 1하고 3하고 4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 3, 4를 지나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5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틀린 설명.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3번인데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이제 해볼 건데 일단 저거 식 변형을 바로 좀 해줄게요. 자 이제 분모가 0 되는 X를 분자에다 대입해 주면은 요런 식이 이제 만들어질 거야.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죠?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X는 1, 그 다음에 Y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진다. 라고 이제 요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래프를 이제 그립니다. 분자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1, 3이니까 점근선 기준 1, 3인데 여기가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어. 여기. 뭐가 애매할까? 이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내려가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거는 좀 정확히 판단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Y 절편을 좀 구해줘야 돼. 혹은 X 절편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 절편의 부호를 우리가 따져주면 되거든. 절편의 부호. 그럼 Y 절편을 확인해보자. Y 절편 넣어주면은 X가 0일 때 Y 값이 몇이야? 1이니까 Y 절편이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양수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이제 그리셨으면 저 2와 4 사이의 범위니까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2와 4 사이의 범위를 좀 표시를 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될 그래프가 요만큼만 따져주시면 되고 그럼 결국 최대 최소는 x가 몇에서 최대 최소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금 x가 2일 때가 가장 높이 솟았으니까 x가 2일 때가 최대값이야. 반대로 x가 4일 때는 가장 밑에 내려왔으니까 x가 4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2하고 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 대입해주면 3이고요. 최대값이. 4를 이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분의 7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 끝값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요 14번인데 자 지금 보시면 fx가 나와 있고 이제 합성하는 거거든요. 합성해 주는 거. 자 그랬을 때 f30이 도대체 이제 뭘까? 라는 건데 f30이 뭘까? 자 우리가 f30을 구해주려면은 합성을 좀 차근차근 해보셔야 돼요. 합성을. 그래서 f2를 좀 먼저 좀 구해봐야 되고요. f2를 구해주시려면은 우리가 요 합성함수를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요 합성함수. 요 함수를 좀 구해줘야 돼가지고 요 함수.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서클을 이렇게 괄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F1이 얘랑 같아요. 얘가 F1이에요. 그래서 저 F1이라는 요 놈 자체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넣어줄 거야. 여기다가. 그럼 식이 막 굉장히 막 복잡해지죠? 식이? 이렇게 복잡해지죠?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fx가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x를 이제 다 요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는 거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꿔주는 거를 이제 다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형태를 좀 잘 보셔야 돼, 이거. 1-x분의 x.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원래 여기 x에 해당하는 자리였어요. 요게. 요렇게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변형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x를 얘로 이제 바꾼 겁니다. 원래 있던 x 자리를 다 얘로 이제 바꿔서 쓴 거예요. 바꿔서 이제 썼고, 여기다가 그 분자 분모의 동시에 얘를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1-x를 좀 곱해볼게. 저 분모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x를 곱해보시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분자가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배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분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앞에 1이랑 곱해서 1-x고 뒤에 빼기 x가 있어가지고 빼기 x까지 써보니까 아마 요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합성함수를 계산해보시면 요렇게 식이 변형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f2x라는 놈은 결국 1-2x분의 x 요거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렇게 나온다라는 걸. 그러면은 우리는 f2를 구했고 우리 어디까지 구해줘야 돼? f30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합성해주다 보면 규칙이 나오거든요. 쟤는 합성해주다 보면은 이제 f3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1-3x분의 x 여기까지 나올 거야. 해보면 저렇게 나와서 3까지 했을 때 규칙이 좀 보여요? 규칙이 좀 보이니? 어떤 규칙이 있어 지금? 잘 관찰을 해보시게 되면은 분모의 x의 개수랑 연관이 되어 있죠? 분모의 x의 개수. 그래서 이 x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x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이 숫자들이.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이상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f30x는 결국에 1-30x분의 x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합성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규칙을 좀 찾으셔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합성을 좀 해보셔야 되고 합성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인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저 유리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일치한데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그냥 구해보면 되거든? 역함수를. 근데 아까 그 공식처럼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죠. 어디를 바꾸라 그랬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개수를 자리를 바꾸고 반대부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a로 개수가 바뀔 거야.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랑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대응되는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부분끼리 같아야 돼.
그러면은 결국 A가 몇이어야 되겠어? A가 마 1이어야 이 대응되는 부분끼리 같겠죠? A가 마 1이어야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함수 공식은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거 마지막 16번까지 좀 보시면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있고 저 직선이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함수의 교점 찾는 거는 두 함수를 어떻게 했었죠? 교점 찾는 거는 두 함수를 어떻게 했어? 연립을 했죠. 그러니까 얘도 교점이 지금 없는 거니까 얘네들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뒀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없어야 교점이 없는 거겠죠? 만약에 그 방정식의 근이 하나면은 교점이 하나, 방정식의 근이 두 개면은 교점이 두 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그냥 풀어줍니다. 양변에 x-1을 좀 곱해 주셔가지고 식을 이렇게 좀 써보시게 되면은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야.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저 직선의 그래프가 교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죠. 교점이 0개, 1개, 2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 식을 다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요런 식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다 전개해서 다 5분으로 넘겨주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판별식을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볼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 2차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 2차 부등식.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렇게 이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부터 0 사이다 라고 이제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신경 써야 될 거 있어.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얘가 답이 아니고요. 뭘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은 그래프까지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쟤는 그래프까지. 그래서 그래프를 쟤를 만약에 그리시게 되면은 이제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렇게 변형하고 점근선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x는 1, y는 1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얘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요 직선의 식을 관찰해 보니까 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죠? x가 0일 때 y가 1이죠, 항상. 그래서 0,1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뭐도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지금 이 0,1이 점근선이 지나는 점이다 보니까 이 점근선 자체도 저 상황을 만족합니다. 저 문제 상황을. 점근선 자체도.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것까지 포함을 해야 돼. 기울기가 0인 것까지. 점근선까지 포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점근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